안녕하십니까. 자, 시민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지금 돌아가신 분들, 지금 화장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묘터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관계되는 시민, 이 모든 시민들은 세상의 교환 매개체인 품의 객체로서 욕구와 노동과 경쟁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반칙,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다. 이 체제 속에서, 이 체제의 시스템 속에서 꿈틀거리는 하나의 어떤 부품, 작동체와 같다. 개발자로서, 공급자로서, 구매자로서, 세금 납부자로서, 세금 회수자로서, 재분배자로서. 자, 전 시간에 바로 이러한 휴머니즘, 품을 중심으로 어떤 인간들의 교환, 꿈틀그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품들이 시작되는 창조, 즉 시품, 품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이 기존의 어떤 사전이나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용어를 빌려서 저의 생각, 용어들을 풀려고 한다면 너무 분량들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학문이 대세화가 된다면 결국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품들, 그 품들의 가지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00만, 1000만, 억? 누군가가 그게 어떤 가지 수를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인간의 어떤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를 50조개에서 100조개까지 표현을 하는데 하늘의 별의 숫자를 몇천 조개로 표현을 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교환될 수 있는 품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좀 막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전제를 한다면 사회적 합의, 즉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제품, 이 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대량화를 하고 세금을 내고 이것을 하겠다는 어떤 권력과의, 사회 권력과의 합의거든요. 물론 그것을 빠져나가는 지하 경제 제품, 그런 제품들도 많지만 그 모든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품들의 숫자라는 것은 헤아리기가 좀 난감할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결국 세금을 내는 품들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좀 막연하죠.
자,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한 대가 뭐 3, 4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뭐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3, 4만 개의 품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3, 4만 개의 부품들이 또 10가지, 20가지만 하더라도 30만, 100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 또한 물질, 그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술, 뭐 특허, 이런 것도 전부 교환될 수 있는 매개체니까, 자, 이렇게 따진다면 자동차 한 대만 해도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품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령 저 앞에 보이는 자동차 난바판 하나만 가지고도 첫째 철판이 있죠. 그럼 저 철판이 생산하는 제철소에서의 어떤 그 과정들, 그리고 철광석, 그리고 저걸 프레스로 자르는, 그리고 2차 가공하는, 이것들이 모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업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한 주체니까. 그리고 거기에 흰색 페인트 칠한 부분, 그리고 저기에 나사, 그리고 그 페인트 속에 잉크, 그 잉크 원료의 그 본질적인 원료인 뭐 안료, 뭐 이렇게 따져도 저 번호판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수천 개의 교환 매개체, 교환이 될 수 있는 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모든 품들, 진짜 원자, 그 최소 한 단위 품을 더 나누어질 수 없는 품이라고 해서 원자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품 하나에만도 경영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면 뭐 회계, 재무, 노무, 뭐 세금을 내고 생산, 마케팅, 이러한 직무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품들이 많다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 숙지, 수긍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 품들 속에 결국 나라는, 나 시민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그 품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그 번호판에서부터 그 부품의 부품, 그 모든 것들에 관계되는 품들의 구매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산 것이 아니고 수천만 가지의 품들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가지들에 대한 세금들이 따로따로 다 적용이 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 자동차 회사가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부의 세무서에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저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많은 부품들을 다 모아서 결합해서 하나의 차로 완성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시품 창조, 품창조, 창조 경제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품의 시작, 품창조, 창조 경제에 앞서 인간들, 시민들의 교환 매개체인 품들은 무엇이고, 그 품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자품들, 최소 단위의 한 품들에서부터 거대한 결합체인 어떤 뭐 휴대폰, 자동차와 같은 저런 품들의 시작, 창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